자, 마지막 예제로 우리가 프로시저를 호출한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때까지 MySQL을 통해 갖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MySQL에서 프로시저 처리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라클에서 일반적으로 프로시저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하고 처리가 잘 되고요. 오라클 방식의 프로시저를 보고 한 번쯤이라도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라클로 선택을 바꿨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일단 현재 떠 있는 MySQL 창은 종료를 시키셔도 무방하겠네요. 자, 그렇더라면 오라클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오라클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고 한번 공부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오라클 뭐 잘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SCOTT 스코어 타이거, 우리가 접속하려는 형태가 스코어 타이거에 접속을 하려는 거잖아요. 자, 현재 여기에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 한번 볼까요? select 모든 것 from table 탭 하셔서 보시면 기본적인 테이블만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있다라면 그것을 생성시켜서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테이블을 먼저 하나 생성을 시켜야 될 텐데요. 뭐를 만들 거냐면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예제처럼 교재에서 이름하고 나이를 기억할 수 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걸 하나 생성을 시켜놓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이블 생성시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create 테이블 하셔서 이름 나이 관리니까 person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 보통 우리 자동 증가 번호 쓰잖아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자동 증가 번호로 시퀀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시퀀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는 번호 빼고 네임, 바 캐릭터 2로 해서 이름하고요. 다음에 나이, 에이지, 인티저 값. 자, 요렇게만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으면 person이라는 테이블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바캐릭터 2하고 넘버 값으로 나이하고 이름이 있을 거고요. select 모든 것 from person 해보시게 되면 현재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만약에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몇 개를 넣어놨어요. insert into values 하셔서 첫 번째 데이터는 AAA라는 사람이 10살. 다음에 아이고 테이블명을 안 적었죠?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 person, person, person에다가 value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BBB라는 사람이 20살, 다음에 CCC라는 사람이 30살.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겠다. 뭐 20살인 사람의 이름을 얻어오겠습니다. 다음에 CCC인 사람의 나이 값을 얻어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되면 나이가 나온다든지 나이만 되면 이름이 나온다든지 하는 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처리를 해봤다고요. 근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쿼리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만들어 두냐면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만듭니까? 함수를 만들죠. 메소드. 메소드를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러한 메소드처럼 비슷한 형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비슷한 형태 세 가지가 뭐냐면 프로시저, 트리거,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자바에서 메소드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형태는 우리 메인 메소드 작업할 때 public static void main 거의 외웠었잖아요. 여기서는 프로시저 작성할 때요. create 여기서 다이렉트로 작성하면 안 되고 저건 행을 또 만들어 버렸네. delete, delete from person으로부터 where 조건은 age가 30인 거 지우고요. 자, 일단 집어넣고 다음에 edit 창을 먼저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edit 창을 열어서 명령어가 뭐냐면요. 이거 public static void main처럼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create or REPLAC 다시 말하면 생성시켜라 혹은 있다라면 대체해라 바꿔라 뭐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PROC, DURL 프로시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public static void 거기까지 똑같은 거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외우셔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제일 뒤에다가 우리 public static void까지 적고 나서 뒤에 main이라는 메소드 명 적잖아요. 여기서 메소드 명을 적는데 myproC라는 메소드 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void main하고 뒤에 괄호 열고 매개 변수 적었죠. string 배열 AR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이름 집어넣으면 나이 값을 얻어내고 싶다 라고 하면 사람 이름 집어넣겠습니다. string name 다음 두 번째 나이 값을 얻어내고 싶습니다. 인티저 age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매개 변수를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는 스트링이 아니라 바 캐릭터라 그랬죠. 바 캐릭터 2 이렇게 적는데 문제는 우리 또 자료형이 제일 처음에 자료형 나오고 뒤에
변수명 이러한 식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요? 변수명을 먼저 적고 자료형이 뒤에 온다. 이게 규칙이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요. H. 자, 그럼 다음과 같이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H 말고 A라고 할까요? 이름은 N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나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들어오고 나가고가 여기서는 판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가는 거, 뭐 그러한 식으로 판별만 된다라면 우리 메소드 만드는 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통 블록 시작해서 블록 끝나고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걸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is, begin, begin에서부터 end까지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쿼리를 작성해 두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는 필요한 내용들 적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나이 값을 얻어내겠습니다. 나이 값 얻어내갖고 어디에 집어넣어야지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쿼리 중에 into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A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from 어디로부터요? 우리가 나이 테이블, 아까 방금 전에 테이블 하나 만들었을 때 뭐라고 테이블 만들었었나요? 펄슨이라는 테이블 만들었죠. 그래서 펄슨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얻어내겠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where 조건은 이름 값이 네임이 뭐랑 같은 거 n이랑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나이 값을 얻어서 a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하는 이런 함수하고 비슷하게 되어서 그래서 여기 결과형 리턴 값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결과형 리턴 값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요 아웃 파라메타라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하게 되면 이름 집어넣어주면 나이가 탁탁탁 나올 수 있는 함수 하나 작성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컴파일러 올라갔네요. create, create or replace, replace, proc, dur, my proc, begin, select age into a, from, person, where, 에러가 뭘까요? end of file를 만났습니다. end of file을 만났습니다. 아, 세미콜론이 없었군요. 다시. 자, 그럼 여기에 여기까지 작업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생성을 시켜볼까요? 자,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프로시저가 하나 생성되었고요. 프로시저를 우리 자바에서 호출할 때 무슨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냐면 ca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셔서 프로시저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프로시저 이쪽 영역에는 person이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이름 집어넣으면 나이가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요 놈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태를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예제가 될 거고요. new 하셔갖고 클래스 exam 언더바 10 10번째 예제 작성할 거고요. 자, import java.io 뭔가 물어볼 때는 util로 물어볼까요? 물어보고요. 다음에 SQL 처리해야 되니까 SQL 패키지 만들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다 만들어뒀습니다. 우선 오라클에 대한 게 3번 예제가 오라클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3번 예제 제일 위에 있는 요 놈을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고요. 자, 오라클에 관련된 것도 역시 MySQL하고 비슷하게 작성된다고 앞에서 배운 적 있으시죠? SQL exception 자, 이렇게 만들어 둘 거고요. 뭐 여기까지 해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종료시키는 거 요거는 기본이겠죠? system.exit 1번 자, 되셨으면 쿼리 부분은 일단 우리가 그 처리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널 값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 사용할 형태는 홀로벌 스테이트먼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리절트 셋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홀로벌 스테이트먼트가 다 관리할 테니까 CALLABLE 홀로벌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CSTMT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자고요. 자, 접속하는 그 조건은 스콧 타이거라는 계정을 통해서 접속하겠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을 물어볼 거냐면 누구의 나이를 알고 싶습니까? 뭐 이러한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캐너 객체 하나 만들고요. 스캐너 sc는 new scanner 스캐너 system.in 처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누구의 나이를 알고 싶나요?
라고 물어주고요. 스트링 네임에다가는 sc로부터 next 하셔서 값을 입력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값 입력받았으면 이제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쿼리는 query 쿼리는 해서 쿼리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누구의 나이를 알고 싶나요 했을 때 select 모든 거 from 나이를 얻어내겠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person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얻어내겠습니다. where 조건은 name이 name이 물음표랑 같은 거 이러한 식으로 쿼리를 보통 쓰잖아요. 근데 이러한 쿼리를 만약에 이러한 쿼리를 우리가 지금 뭘로 만들어놨어요? 프로시저로 만들어놨죠. 물론 프로시저는 이렇게 단순한 쿼리 이거 쓰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건 아닌데 그보다 복잡한 쿼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쿼리 같은 것들 날려놓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할 때 프로시저 많이 쓰는데요. 지금은 예시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쿼리를 프로시저로 생성을 시켜 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프로시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형태를 작업해 둔 거잖아요. 메소드처럼. 자, 그렇더라면 요거를 직접 쓰지 말고 프로시저 우리가 프로시저 만들 때 이름이 myProC라는 거였잖아요. myProC라는 그것을 통해서 한번 호출을 하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call 호출하겠습니다. myPROC 이제 프로시저를 호출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몇 개냐면 이쪽에 보시면 매개 변수가 첫 번째 매개 변수 들어가는 매개 변수고 매개 변수고 두 번째 매개 변수 나오는 매개 변수죠. 그래서 여하튼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음표 하나, 물음표 두 개 하셔서 여기까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호출을 시킬 수 있는 쿼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콜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로시저를 호출한다 라고 해서 얘를 처리할 때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처리해 보도록 할까요? SQL exception system.err.println 자, 그러면 어떻게 객체를 생성을 시킬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커넥션 객체를 통해서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를 생성을 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cstmt는 conn. prepare call. prepare call이라는 것을 통해서 쿼리를 딱 실행시켜 버립니다. 자, 실행시켜 버리게 되면 여기에 두 군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물음표가 두 개 있으니까요. 이거 prepared statement하고 비슷합니다. cstmt.set 첫 번째 자리에는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set string이 되겠죠. 스트링 첫 번째 물음표 자리에다가는 이름 누구의 나이를 알고 싶습니까 했을 때 이름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요건 집어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것은 cstmt. register out parameter라고 해서요.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자리는 끄집어내는 데이터로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뭡니까? 인티저 타입이죠. 그게 어디서 관리되냐면 types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SQL에 보면요. 고점 찍어 보시면 types로 뭐를 끄집어내겠습니까 했을 때 자료형이 여기 다 보일 겁니다. 자료형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자료형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은 인티저라는 요 타입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티저로 되어 있는 타입을 끄집어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cstmt. 이제 실행시켜 보시면 되겠죠.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execute update가 아니라 execute query. 근데 execute query 하더라도 result set에 결과값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결과값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result set의 결과값을 얻어내어서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간단히 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나이 값은 무엇이냐? cstmt.get integer. 몇 번째 매개 변수로 있었느냐? 두 번째 매개 변수. 다시 말하면 가져오겠다라는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따져봤을 때 두 번째 위치의 데이터를 얻어내겠습니다. 해놓고는 system.out.println 하셔서 네임님의 나이는 age 3입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다 하셨으면 cstmt.close 해주시고요. con.close 해주시면 작업 처리가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프로시저라는 것은 복잡한 쿼리들을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작업을 해놓고 그걸 호출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자바에서는 뭘로 불러 쓸 수 있다고요?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라는 이러한 클래스를 통해서 불러 쓸 수 있다. 그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누구의 나이를 알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AAA라는 사람의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 10살인데요. 라고 나와 있고요. BBB는요? 라고 했을 때 20살. 다음에 CCC는요? 30살. 뭐 이러한 식으로 나이 값을 얻어낼 수 있는 프로시저. 그걸 한번 호출해봤다. 호출하는 쿼리는 call이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를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생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제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예제를 다 암기하고 스스로 변형시키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될 거고요. 요 뒤에 종합예제 라운드 마무리해 보시면 친구 목록을 관리할 수 있는 폼 만들어 놓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시켜 봐라 라는 예제가 있는데 이게 아까 이름하고 주민번호 요거 관리하는 예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교재를 거의 다 봤다라는 분들이고요. 여기까지 충분히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셨다면 당연히 다음 과정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서블릿 JSP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리셔야 될 때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기 때문에 기초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하고 수십 번 반복해갖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놔두는 것이 좋을 거고요. 뭐 그 이상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중국 과정 보시면 될 텐데 중국 과정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블릿 JSP도 이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웹 쪽 프로그램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듣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총 27단은 강좌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